네, 앞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오늘 해외 증시 일찍 급락이었습니다.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우울한 악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헤드라인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닝스 시즌이 정점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실적 절벽에 부딪혔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절벽에 덧붙여서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까지 좋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는 듀퐁이라든가 쓰레인 같은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 역시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재정위기 우려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을 둘러싼 먹구름이 확산되면서 위로하는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의 지난주와는 정 분위기가 딴판입니다. 어닝 시즌 지금 거의 최악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신조어가 또 나왔죠. 실적 절벽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적 절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3분기 실적을 내놓은 S&P 500 상장사 145곳 중에 60%의 기업의 순이익이 시장 전망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집계했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유럽 경제 둔화에다가 세금 인상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른바 실적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지금 3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서 더 좀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90% 기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다고요? 네, 골드만삭스가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S&P 500 기업 중에서 실적 전망을 제시한 기업의 90%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같은 실적 목표 하향 움직임은 사상 최악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평가했고요. 데이빗 코스틴 투자 전략가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의 상황은 특히 부정적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실제로 실적을 내놓은 기업 중에서 듀퐁이 또 시장에 상당히 크게 좀 영향을 좀 파장을 미쳤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안 좋더라고요. 네, 경기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거대 화학이자 소비자 업체인 듀퐁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그만큼 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듀퐁은 3분기 주당 순이익이 32센트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상치는 47센트에 미달한 수치가 되겠고요. 특히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3.25달러에 3.30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내놓았던 4.2에 4.4달러에 비한다면 큰 폭으로 하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분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9% 줄었다고 듀폰은 밝혔고요. 특히 전자 통신 부분의 매출이 줄어든 것이 매출 감소를 이끌었다라고 듀폰은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1,500명 규모의 감원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쓰림과 UPS도 장중에 실적 나왔죠. 내용 어땠나요? 네,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 중에 쓰리엠과 UPS 역시 실적을 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 양상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쓰리엠은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75억 달러로 영업이익과 영업마진은 각각 17억 달러와 22.4%를 기록했다라고 공개했고요. 경제적 현실을 반영했을 때 올해 순이익 전망은 역시 하향 추정했다라고 3M은 밝혔습니다. 거대 물류업체인 UPS는 주당 순이익 1.06달러를 기록했다라고 공개했는데 올해 주당 순이익 전망은 전년 대비 5에서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애플이 이번 주에 이슈가 많습니다. 2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를 했죠. 현지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네, 애플이 캘리포니아 극장에서 7.9인치 크기의 아이패드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4세대 아이패드 역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애플은 한국에서 내달 2일부터 아이패드 미니의 판매를 들어갈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화면은 기존 아이패드의 9.7인치보다 줄어든 7.9인치로 나타났습니다. 해상도는 아이패드 2와 동일했고요. 기존 아이패드에서의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애플 측은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329달러에서 659달러까지 책정을 했는데 기존 아이패드 시리즈와 비교한다면 3분의 2 수준이 되겠고요. 그런 오늘 시장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합니다. 애플의 주가는 3.2%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전날의 상승분들도 거의 다 되돌리면서 주가가 좀 좋지가 못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랜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bp 상승했는데 1.76%까지 빠졌습니다. 국채 가격이 그만큼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W 프레스프리츠는 글로벌 증시가 세계 경기 우려라든가 불확실성을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확산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채권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무디스가 또 스페인 지방정부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죠. 스페인 쪽 분위기도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을 둘러싼 먹구름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무디스가 카탈루냐를 비롯한 스페인의 지방정부 5곳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스페인 주요 정부의 신용등급 이로써 모두 정크 등급까지 빠지게 됐고요. 스페인의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시장의 우려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3분기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보다 0.5% 줄었고요.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역시 악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유로달러 환율은 16일의 저점인 1.2950달러까지 빠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